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다양한 이유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는 이런 실패가 있어서는 좀 안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라는 뜻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 경험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많은 투자 수단 중에서 주식 투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쉬운데 또 우리 현실은 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주식 투자가 왜 쉬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주식 투자가 다른 것보다 쉬운 이유는 적정한 가격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식은 또 상장 기업의 발행한 유가증권인데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거든요. 더군다나 그 10년 이상 검증된 기업들 많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격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면 실패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다른 분야는 그렇지 않거든요. 환율만 하더라도 그, 뭐, 그 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등락을 반복하거든요. 외환위기도 올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주식은 그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 우량 기업은 대부분 뭐 10년 정도는 가니까 아무리 그 환경이 나빠져도 그렇기 때문에 우량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뭐 환경이 나빠지면 상장 폐지 되겠지만은 그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에 충실한 그런 기업들은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다만 이제 영업 환경만 조금씩 체크해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쉽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쉬운 자산 운용 수단에서 또 실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가 결정 원리를 이제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성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또 정권 전문가들도 성장성 중심으로 종목 추천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 그런데 이제 성장주들은 대부분 현재 별 볼일 없는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현재 영업 실적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러니까 EPS가 마이너스 금액이죠.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이 적정 수준을 넘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적정 주가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지금 현재 적정 주가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동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식에는 적정한 주가 수준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적정 주가 수준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지만은 또 상장기업 영업 실적에 따라서 적정 주가 수준이 또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또 환율 등락에 따라서도 적정 주가 수준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골격은 기업이 이걸 창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나친 욕심인지 아니면 정권 전문가들이 그 자기들의 이익 그러니까 정권회사 직원 또는 정권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무늬만 성장주를 그 인간의 이제 욕심을 이용하는 전략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본성일 수도 있고요. 그분들도 장사꾼이니까 또 장사꾼 집단의 직원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가려낼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라는 개념이 더욱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형태로 보면 대부분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그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 추격 매수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은 시간이 가면 결국은요 상장 폐지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그 이치인데 대부분의 이제 증권 전문가들도 이런 주식을 추천하고 있고 또 투자자들도 그걸 또 추격 매수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빈번한 매매인데 더군다나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을 빈번하게 매매하면 결국은 걸려듭니다. 확률적으로 앞에서는 요행이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보고 두 번째에 걸려들거든요. 두 번째에 걸리지 않더라도 세 번째에 걸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은 시간의 문제일 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원래 주가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한 이유도 빈번한 매매는 하는 거는 까지는 또 좋을 수 있어요. 우량 기업을 빈번한 매매를 하면 결국은 몰리더라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량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적정 주가 수준 이상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고 기다려도 답이 없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을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판단 기준도 그래 어렵지 않아요.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영업 환경이 어떻느냐 그 두 개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이 올해가 지난해보다 나을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을 것이냐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PBR이라는 건 주당 순자산이니까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산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는 그 엉망인데 쉽게 하면 PBR은 2 이상인데 그리고 PR까지 나쁜데 그렇다 하면 그는 적정 주가 수준을 벗어난 거예요. 거품이라는 거죠. PBR도 2배 이상이고 주가 수익률 PR도 높으면 그는 이미 적정 주가 수준을 벗어난 거예요. 그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 걸려듭니다. 그래서 원래 대표적인 사례가 2차전지거든요. 2차전지도 뭐 보면 크게 보면 업체가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 뭐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등이 있는데 다들 보면 주가 수익률 대비 주가가 너무 높아요. 쉽게 하면 주가 수익률이 주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 수익률이 높다는 것 자체가 고평가됐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평균이 18배에서 15배라면 더군다나 금리가 또 낮을 때 그런 건데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그조차도 적정한 수준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PBR까지 놓고 PR도 뭐 40배 이상이면 그거는 이미 투자 대상에서 스타트 기업이면 그나마 그래도 한번 기대라도 해볼 수 있는데 3년 이상 된 기업이 스타트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런 기업들은 PR이 너무 높구나. PBR이 높을 경우에는 사실상 멀리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원래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스타트 기업은 없잖아요. 거의요. LG화학이 뭐 스타트 기업도 아니고 삼성의 SDI도 스타트 기업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익률이 뭐 지금도 70배, 80배예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이 뭐 20배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4배로 고평가되어 있는데 또 2차전지의 성격조차도 너무 가대포장돼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의 원료조차도 그 얼마나 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기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하면 어리대 2차전지 생산 업체들은 갑이 자동차 회사라는 거예요. 자동차 그 제작회사, 제조회사. 그런데 어리 갑한테 어떻게 그 증가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성이 그 미래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동차 회사가 직접 2차 전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 원가 부담을 누가 떠안아야 되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생산업체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도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거죠. 수익성 측면에서. 성장성은 뭐 전기 자동차 시대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성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가 직접 2차 전지를 생산한다면 그야말로 거의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납품해야 되는 구조도 나올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래는 그래 밝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거는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영역인데 환율과 주식시장 관계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정권 전문가들조차.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에는 매도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시점. 그러니까 수출업체는 환율이 내려갈수록 영업실적이 악화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투자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환율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내려간다 하면 그런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환율이 그 적정 환율 수준에 있을 때 환율이 내려가기를 기다린다는 거는 그거는 회사 망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회사 영업실적 악화되는 국면에서 투자하라는 그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환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에서 7% 정도 범위에 있다면 그거는 환율 상승 국면에서 투자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권 전문가들은 적정 환율 수준을 중심으로 박스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낮은 시기에 투자하라는 거니까 결국은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르는 거죠. 환율과 주식시장 상호 관계를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환율의 문제는 또 환율이 원래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또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시중 유동성이 흡수되잖아요. 은행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한 배경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래요. 그런데 이제 환율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의 계리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면 수출업체는 유리하지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주식시장과 연결을 못 시킨다. 응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전문가들조차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까지도 지적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내심이 부족해요. 우량 기업을 저점에서 매수한 후에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데, 거품이 발생한 주식을 추격 매수한다는 거죠. 그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량 주식은 장기 투자라는데, 그 아무 때나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워렌 버핏도 현금 가지고 있는 시기가 많아요. 원래 그 현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원래 한 해나 국한에서 보면 투자에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또 조정받을 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라는 것도 큰 계기도 있고 하니까 그 조정 시기를 이용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것도 인내예요. 조정을 기다리는 것. 또 정권 전문가들은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건 주가 결정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주식 시장은 반드시 거품이 발생하면 조정을 받게 돼 있어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추격 매수하는 게 수익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조정을 받은 후에 들어가는 게 수익률이 높을까요? 조정을 받은 이후에 들어가면요. 수익률도 높고 안정성도 확보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주가 결정 원리상 조정을 받은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인내심이거든요. 또 저점에 매수해가 기다리는 것도 인내심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금융주를 그 몇 개, 한 두 개 추천을 했는데, 그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고평가된 주식을 추격 매수하면
걸려들면 기다려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이 100만원 간 주식도 4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80만원 간 주식은 뭐 40만원, 3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뭐 물적 분할을 핑계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원인은 원인이죠.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 그럼 물적 분할을 하지 않은 2차전지 주가는 왜 내려요? 그것도 제가 볼 적에는 삼성 SDI를 제가 봤는데 지금 60만원대에서 지금 PR이 한 70, 80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 PR이 20배이고 또 2차전지의 그 사업성 내지는 수익성 전망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종목이 좋으면 30만원, 40만원 오면 매수하면 됩니다. 그런 시간이 오게 돼 있거든요. 주가 결정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내립니다. 계속해서 수익성이 보장 안 되면 상장 폐지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재를 침소 봉대하는 문화인데 정권 전문가들도 침소 봉대를 하고 또 투자자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침소 봉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도 타이밍을 잃고 또 매수 타이밍을 잃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또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권 전문가들은 다 장사꾼이기 때문에 호재를 침소봉대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는 적정 주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연도에는 내년에는 이제 좀 시정했으면 아마 원래 손해를 본 사람도 내년에는 회복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조정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상 그러면 얼마든지 원래 터진 사람도 내년에 그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호재를 침소하는 문화와 적정 주가 개념 또 인내심 환율과 주식시장 관계 이 정도만 이해를 하더라도 아마 내년에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식에 대한 오해인데 이거는 뭐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제점인데 왜냐하면요 주변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련 주식 뭐 제가 이제 물리 얘기를 가끔 하는데 물리 현상은 경제 현상의 일부입니다. 경제 현상도 물리 현상이거든요. 쉽게 하면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요. 너무 어려우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적정한 주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락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내리기 시작하면 관성의 법칙 때문에 적정 주가 이하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까지 기다리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거죠. 시간의 그 문제일 뿐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다만 환경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권 전문가들이 취약한 부분이 자산시장 상호작용 관계죠. 원자재와 환율 관계, 뭐 원자재와 금리 관계, 또 원자재와 또 기업 주가 관계, 또 실물 경제 관계 이런 그 자산시장 상호작용 관계, 또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 상호작용 관계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그림을 보면 하살표를 전부 상방향으로 해놨어요.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라도 그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품이 발생한 주식은 바로 이런 맞물려 있는 상호작용 관계 때문에 반드시 조정을 받게 돼 있는 거지요. 그게 자연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력의 법칙상 거품이 발생한 주식은 반드시 붕괴된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정 종목에 올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거품이 발생한 주식에 올인한다는 거죠. 그는 자기 자산을 스스로 줄이겠다는 전략과 뭐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 무렵이네요. 반도체 경기 얘기를 했잖아요. 4차 산업시대의 핵심 산업은 반도체 산업인 거는 맞다. AI든 자율주행차든 그 다음에 그 다른 뭡니까 메타버스 산업이든 전부 다가 반도체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와 비메모리는 항상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있기 때문에 특히 메모리 쪽은 그래서 메모리 하나만 올인하지 마라. 또 비메모리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트폴리오로 편입한 ETF에 투자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반도체 장비 생산은 꾸준하거든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꾸준히 이제 시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4차 산업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는 꾸준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정 시기만 딱 선택해가 들어가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뭐 너무 많으니까 오늘 제가 한 8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2년에는 이 중에 8개 중에 3개만 개선하더라도 원래 손해보신 분들도 내년에는 그 손해본 부분을 그 조금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